엄마?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창피해 죽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아들인가 봐. 저렇게 차려입은 아들이 있는데 왜 폐지를 주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제발 부탁인데 이거 그만 좀 해요. 제 친구들이 보면 어떡해요? 민수야, 작년 추석 때도 말했잖아요. 요양원 들어가시라고. 왜 말을 안 들어요? 정숙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사실 140억 재산을 가진 주인공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통쾌한 복수와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쾅! 쓰레기 봉투가 이정숙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새벽 5시, 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침이었어요. 72세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수레가 와르르 넘어지며 정성껏 모은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야, 이 거지 할멈! 쓰레기나 주워가라고! 2층 베란다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축축한 쓰레기 봉투에서 흘러나온 음식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할멈아! 우리 아파트 앞에서 폐지 좀 그만 줘! 보기 싫으니까! 다른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폐지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에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요. 20년을 살았으면 뭐해? 폐지나 줍면 주제. 욕설이 쏟아졌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손수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폐지를 담았어요. 3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정숙은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어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야간 알바생 김태민이었어요. 응, 태민아, 오늘도 고생하네. 할머니가 더 고생하시죠. 잠깐만요. 태민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고마워, 태민아.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추운 새벽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고마운지. 할머니, 손 다치셨어요? 아, 이거 괜찮아. 폐지 주우다가 베인 거야. 태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아드님은 뭐 하시고?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그냥 바쁘지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7시, 정숙은 동네 슈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순자 씨. 슈퍼 주인 박철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순자 씨도 어제 폐지 많이 주었어요? 그럭저럭. 요즘 경쟁이 심해서 철수 씨가 슈퍼 뒤쪽을 가리켰어요. 어제 박스 정리해 놨어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정말. 정숙은 박스를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철수 씨는 늘 이렇게 폐지를 미리 모아뒀어요. 순자 씨, 손 왜 그래요? 피가 나네. 괜찮아요. 이 정도야. 철수 씨가 슈퍼로 들어가더니 반창고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붙이세요. 손 다치면 일 못해요. 고마워요, 철수 씨. 정숙은 반창고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전 9시 폐지 수거소에 도착했습니다. 할멈, 오늘은 이게 다야? 수거소 주인이 폐지 무게를 달며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네. 요즘 경쟁이 심해서 이거 15kg, 1,500원. 하루 4시간을 일한 대가가 1,500원이었습니다. 정숙은 돈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45세 아들 박민수였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어요.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 되는데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민수야, 어쩐 일이니? 무슨 어쩐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온다니까요.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더러운 옷, 남루한 차림, 손수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창피해 죽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아들인가 봐. 저렇게 차려입은 아들이 있는데 왜 폐지를 주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제발 부탁인데 이거 그만 좀 해요. 제 친구들이 보면 어떡해요? 민수야, 작년 추석 때도 말했잖아요. 요양원 들어가시라고. 왜 말을 안 들어요? 정숙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괜찮아. 요양원은 엄마가 이렇게 다니는 게 저한테는 요양원보다 더 창피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머니 뭐 하시냐고.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엄마 폐지 주시냐고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애들 학원비 올라서 빠듯하거든요. 민수가 가방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 동네 쪽으로는 오지 마세요. 제 체면 좀 생각해요. 10만 원을 정숙의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섰어요. 민수야. 정숙이 불렀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손에 쥐어진 10만 원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이 아들을 낳고 키우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꼭 잘 살게 해줄게. 어린 민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후 1시 정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30% 할인 스티커 붙은 것이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같은 일을 하는 김복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정수가 오늘도 힘들었지? 복순아, 너도 고생했어. 복순은 70대 후반으로 정숙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나이에 이런 거 해야 하나 싶어. 그래도 뭐,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맞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두 할머니는 서로를 위로하며 김밥을 먹었어요. 복순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오후 3시 정숙은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멈 또 왔네. 맨날 우리 아파트 앞에서 쓰레기 뒤지는 거 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정숙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서 좀 그만 주우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진다고요. 다른 여자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관리비 얼마나 내는데 할머니 같은 분이 돌아다니면 집감 떨어져요.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오지를 마세요. 한 여자가 정숙의 손수레를 발로 찼습니다. 손수레가 넘어지며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이고. 정숙이 무릎을 꿇고 폐지를 다시 주었습니다. 에이, 더러워. 빨리 치워요. 여자들은 코를 막으며 돌아갔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폐지를 주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오후 5시,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무릎이 아팠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맞이했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았거든요. 정숙은 낡은 이불을 꺼내 몸을 덮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김밥 한 줄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하지만 더 먹을 수 없었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정숙은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4만 7천 원. 다음 주 월세를 내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응, 아까는. 엄마, 죄송한데요. 다음 달에 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축의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정숙은 통장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에이, 엄마. 그래도 조금은 있으시잖아요. 30만 원만요. 민수야, 그러면 엄마 월세를. 알았어요. 그럼 20만 원만. 제발요, 엄마.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았어. 고마워요, 엄마. 내일 찾아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남편 박종철,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정숙도 함께 일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만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철물점은 문을 닫았고 정숙은 갈 곳이 없었어요. 민수는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좁아서 요양원 알아볼까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아들이었어요. 결국 정숙은 스스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밖에 못 지켰어. 정숙은 남편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야, 우리 나중에 늙어서도 함께 살자. 손자들 재롱도 보면서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정숙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겁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폐지를 주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얼굴을 씻고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옷차림. 이게 나인가? 한때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정숙은 거울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손수레를 끌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첫 번째 수거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폐지가 많던 곳인데 오늘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다음 장소로 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먼저 가져간 건가?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폐지를 싣고 있었어요. 저기요. 정숙이 다가가자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왜요? 여기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인데. 먼저 온 사람이 임자죠. 할멈. 남자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떠났어요. 정숙은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주어야 하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혹시 이정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남자는 정중하게 물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강민호. 저는 고 박종철님의 변호사였습니다. 남편 변호사요? 정숙은 더욱 놀랐어요. 남편에게 변호사가 있었다니? 네. 박종철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강민호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부인께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시겠습니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맨 위에 적힌 총액 140억 원. 이게 무슨...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종철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런 돈이 있었다는 건 비밀로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유언을 남기셨죠. 변호사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종철님께서 부인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보였거든요. 정숙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세상은 이미 뒤바뀌고 있었죠. 14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손글씨, 3년 만에 보는 그 글씨체,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혼자 두고 가서. 하지만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았어요. 새벽 찬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차 안에서 읽으시겠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읽고 싶어요. 남편이 폐지를 주우며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결혼한 지 40년이 됐지. 철물점 하나로 먹고 살기 바빴던 세월이었어. 정숙은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1978년 봄, 25살의 정숙은 28살의 박종철을 만났어요. 가난한 철물점 주인과 식당 종업원. 둘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가씨,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매일 종철은 식당에 왔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사장님, 또 오셨어요? 커피가 맛있어서요. 아니, 커피를 타는 사람이 예뻐서요.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죠. 석 달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이런 결혼식밖에 못 해줘서.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난 당신이 모르게 돈을 모았어. 편지의 내용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1980년대부터 난 조금씩 땅을 샀어. 당신 몰래. 1985년. 종철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여보, 이번 달 벌이가 좋네요. 정숙이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하지만 종철은 비밀이 있었어요. 매달 수입의 절반을 따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몰래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요. 미안해, 정수가. 하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종철은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 땅을 샀습니다. 평당 5만 원짜리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이 땅은 언젠가 값이 오를 거야. 종철의 확신이었습니다. 1990년. 종철의 예측은 맞았어요. 서울올림픽 이후 부동산 붐이 일었습니다. 종철이 산 땅 근처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평당 5만 원이던 땅이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다. 종철은 땅을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팔 때 샀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 진짜 가치를.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종철의 땅도 반값이 되었어요. 하지만 종철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은 부동산을 샀어요. 서울 강남 쪽 작은 건물, 경기도 상가, 모두 파산한 사람들이 울며 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좀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현금밖에 없어서요. 종철은 냉정하게 매입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2007년. 10년이 지났습니다. IMF가 끝나고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종철이 산 건물들은 수십 배가 되었습니다. 평당 50만 원이던 땅이 2천만 원이 되었어요. 이제 됐어. 종철은 처음으로 재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총액 138억 원. 정수가, 우리 부자가 됐어. 하지만 종철은 정숙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정수가, 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어.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거든. 종철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을. 우리 철물점 단골 김 사장님 기억나? 로또 당첨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정숙은 기억했습니다. 철물점 단골이었던 김 사장. 로또 1등에 당첨되어 30억을 받았어요.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파산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돈을 빌려갔고, 친구들은 사업하자며 돈을 떼어갔고, 결국 김 사장은 혼자 남았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더라. 특히 가족이. 종철은 두려웠습니다. 정숙이 돈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변할까봐. 특히 아들이. 정수가, 우리 민수 말이야. 편지에서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난 알고 있었어. 민수가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2010년.
민수는 35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민수야,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니? 철물점 하시잖아요. 3천만 원만. 종철은 거절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도 빠듯해서.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 도와주던데. 민수야. 됐어요. 혼자 알아서 할게요.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종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돈을 알게 되면 상상만 해도 두려웠어요. 정수가, 그래서 난 결정했어. 당신이 정말 힘들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편지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정숙은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비밀로 했는지. 지금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민수가 당신을 버렸을 거야. 정숙은 흐느꼈어요.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무시했을 거야.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맞았어요.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순자야, 그 속에서도 진짜 사람이 있을 거야. 정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돈이 없을 때도 당신에게 따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야. 태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따뜻한 커피를 건네던 그 청년. 철수 씨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폐지를 미리 모아두던 그 슈퍼주인. 복순 할머니도 생각났습니다. 함께 김밥을 나눠 먹던 동료. 그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마. 그들이 진짜 가족이야.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정수가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어떤 대학생을 도운 적 있잖아.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30년 전? 1993년. 정숙은 철물점 앞에서 쓰러져 있는 청년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청년은 며칠을 굶은 것 같았습니다. 어서 일어나요. 밥 줄 테니까. 정숙은 청년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옷도 빌려주고 돈도 조금 쥐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힘들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청년의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대학생이었지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나중에 꼭 은혜를 갚을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요. 정숙은 그 청년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종철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그 청년이 누군지 알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그 청년의 친구야. 태준이가 부탁했어. 당신이 힘들 때 꼭 도와달라고. 정숙은 고개를 들어 강민호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님. 네, 여사님. 제 친구 김태준이 부탁했습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준이는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리고 여사님. 강민호가 다른 명함을 꺼냈어요. 이 사람도 여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정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태민 부동산 개발 대표이사 박태민. 태민이가? 편의점 알바생 태민? 네. 박태민 대표님입니다. 지금은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실 수 있으실까요? 정숙은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어요. 순자야, 이제 알겠지?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자라고 있어. 편지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140억은 많은 돈이야. 하지만 조심해. 돈은 양날의 검이거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사람을 찾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써. 혼자 쓰면 독이 돼.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사랑해, 정수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편지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평소 같으면 폐지를 주우러 다닐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물었어요.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손수레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끌고 다녔던 낡은 손수레. 그 안에는 어젯밤 주운 폐지들이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님, 네, 여사님. 이 손수레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3년이었거든요.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정숙은 손수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수레를 끌면서 진짜 사람을 만났어요. 태민이, 철수 씨, 복순이. 여사님.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왜 비밀로 했는지.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해요, 여보. 덕분에 사람을 볼 줄 알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여사님. 140억? 제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강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수요. 강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라니요? 네. 하지만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정숙은 씩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강한 눈빛이었어요. 합법적으로요. 정말 제대로요. 여사님, 저한테 쓰레기 던진 사람들, 저를 무시한 사람들, 특히 제 아들.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강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주머니에서 더러운 손수건을 꺼냈어요. 얼굴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펴고 일어섰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선 자세였습니다. 변호사님, 태민 씨와 만나는 시간을 잡아주세요. 네, 여사님. 오늘 오후 3시에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정숙은 손수레를 바라봤어요. 이 손수레는 집에 보관할게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정숙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더 이상 비참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140억의 주인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초라한 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선택이었어요.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정숙은 남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이 모은 돈 잘 쓸게요. 진짜 사람들과 함께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들한테는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대로 보여줄게요. 돈의 무게를요. 오후 3시, 정숙은 고급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옷을 사다 줬어요. 깔끔한 정장. 정숙은 30년 만에 입어보는 제대로 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사님 옷입니다. 강민호가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 말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하지만 정숙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박태민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태민. 태민아.
정숙이 일어섰어요. 태미는 달려와 정숙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시죠? 그래, 태민아. 나야.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찾았어? 네. 3년 전부터요. 할머니가 갑자기 안 보이셔서 태민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숙은 태민의 등을 두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신 따뜻한 커피, 그 말씀들. 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태민아.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태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민아, 나 도와줄래? 네, 할머니. 복수하고 싶어.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복수요? 응.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들한테. 정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제대로.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저도 할머니한테 못되게 군 사람들이 밉더라고요. 그래. 네. 특히 쓰레기 던진 놈들. 태민의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하시죠. 진짜 복수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복수의 해가, 아니, 정의의 해가. 좋아. 시작하자.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3년간 쌓인 분노와 함께, 140억의 무게와 함께,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정숙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 앞에 서서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잘 보고 계세요? 남편 사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동네 은행. 정숙은 강민호 변호사, 태민과 함께 은행에 들어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은행원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낡은 옷차림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에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계좌 개설하러 왔어요. 계좌 개설은 저쪽 창구에서. VIP 계좌요. 140억 원 예치할 겁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행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140억? 네. 이분이 이정숙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은행이 술렁거렸어요. 140억? 저 할머니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정숙은 조용히 따라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나 보네. VIP룸. 지점장은 최고급 커피를 직접 가져왔어요. 여사님,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좌 개설만 하면 돼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혹시 재테크 상담도 필요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좌 개설이 끝나고 나오는데 은행원 한 명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폐지 줍던 분 아니야? 맞아. 맨날 여기 앞에서 손수레 끌고 다니던. 그럼 진짜 부자였던 거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오전 11시, 동네 부동산. 태민이 정숙을 데리고 왔어요.
사장님, 이 동네 건물 중에 매물 나온 거 있나요? 아,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걸 찾으시는데요? 전부요. 네. 이 동네 상가 건물 전부 매입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전부요? 네.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태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현금 거래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보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분이? 네. 이정숙 여사님이십니다. 건물주가 되실 겁니다. 부동산 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광입니다, 여사님. 그날 오후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졌어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140억 부자래.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진짜래. 은행에서 직접 봤대. 동네 슈퍼 앞. 철수 씨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사장님, 그 할머니 아세요? 폐지 줍던? 순자 씨요? 알죠. 그분이 140억 부자래요.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순자 씨가? 네. 은행에서 직접 봤대요. 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매일 폐지 주우며 힘들어하던 순자 씨가 부자라니. 편의점. 태민의 후배가 알바를 서고 있었어요. 형, 들었어요? 그 할머니 부자래요. 태민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 폐지 줍던 할머니요. 140억 있대요. 진짜? 네. 동네가 난리예요. 태민은 속으로 웃었어요. 할머니, 시작됐네요. 오후 3시, 정숙의 원룸 앞.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숙은 문을 열었어요. 2층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던졌던 그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시죠?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누구신데요? 저요. 203호 사는 김철수요. 3일 전까지만 해도 폐지 줍지 말라고 욕했던 사람.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제가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사과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혹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 바빠요.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10분 후. 또 노크 소리. 이번에는 아파트 주민 대표였어요. 할머니님, 저 주민 대표 박영희입니다. 역시 존댓말이었습니다. 예전에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던 그 여자.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주민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님, 저희가 사과의 의미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돈이 생겼다고 태도를 바꾸시는 건가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영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3일 전에 왜 그렇게 대하셨나요? 그건 돌아가세요. 위선자들은 싫어요. 정숙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박영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부자면 뭐 대단한가.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본색이 나오네. 오후 5시.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응? 엄마, 소문 들었어요? 엄마가 140억이 있다고? 응, 들었어. 진짜예요? 정말 그 돈이 있어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엄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폐지 주울 때
그 돈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럼 왜?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저까지 창피하게. 정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내가 창피했던 게 아니야. 엄마가 창피했던 거지. 엄마, 너 같은 아들을 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후 7시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직접 왔어요. 엄마, 문 열어요.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까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들어와. 민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좁고 초라한 원룸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왜 이런 데서 사세요? 그 돈이 있으면서. 앉아. 민수가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마주 앉았어요. 민수야, 질문 하나 할게. 네, 엄마. 3일 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창피하다고 했지. 폐지 줍지 말라고 했고. 엄마, 그때는 제가 몰라서. 뭘 몰랐는데?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한테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뭐가 중요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엄마잖아. 돈이 있든 없든. 엄마. 근데 너는 돈이 있으니까 태도가 바뀌었어.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돌아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민수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엄마. 3일 전 엄마가 돈이 없었을 때 너는 엄마를 사랑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 너는 창피해했지. 엄마, 그런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면 믿을 것 같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변하는 건 쉬워. 하지만 진심은 어려워. 정숙은 문을 열었어요. 나가.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오지 마. 엄마, 나가.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민이 전화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 민수 씨 만나셨다며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주변을. 고마워, 태민아. 할머니, 마음 아프시죠?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아파. 당연해요. 아들인데. 근데 태민아. 네, 할머니. 더 아픈 건 3일 전이었어. 태민은 알았습니다. 네, 할머니. 민수가 창피하다고 했을 때가 더 아팠어.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응,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동네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어요. 건물주 변경 안내. 정숙이 동네 상가 건물 5개를 매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우리 가게 건물도? 진짜 부자였네. 그 중에는 정숙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기, 혹시 월세 올리시는 건 아니겠죠? 쓰레기를 던졌던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가게가 정숙 건물 1층에 있었거든요. 태민이 대답했어요. 그건 건물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전 10시 정숙은 태민과 함께 동네를 돌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슈퍼 보이시죠? 응. 철수 씨네. 철수 씨는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야. 항상 폐지 모아뒀어. 태민이 메모했어요. 그럼 저 정육점은요? 거기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맨날 욕했어. 알겠습니다. 태민은 계속 메모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작업이었어요. 할머니, 저기 203호 김철순의 가게 보이시죠? 응. 쓰레기 던진 놈. 그 건물이 할머니 건물이에요. 정숙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네. 임대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요. 연장 안 해줘. 알겠습니다. 태민도 웃었어요. 오후 1시 복순 할머니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자야, 소문 다 들었어. 미안해, 복순아. 말 안 해서. 괜찮아. 너한테 사정이 있었겠지. 복순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근데 진짜 140억이 있어? 응. 세상에. 그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복순아. 왜? 너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어. 정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복순이 봉투를 열었어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10억이야. 내 앞으로 된 거. 복순의 손이 떨렸어요. 순자야. 이게 무슨. 고마워, 복순아. 힘들 때 함께 있어줘서. 복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는 나랑 똑같이 대해줬어. 그게 고마웠어. 두 할머니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오후 3시 철수 씨 슈퍼. 정숙이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 철수 씨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철수 씨 바쁜가? 아니에요. 앉으세요. 철수 씨는 황급히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철수 씨, 그동안 고마웠어. 무슨 말씀을요? 정숙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야. 네. 이 건물, 이제 철수 씨 거야.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자 씨, 농담이시죠? 진심이야. 그동안 폐지 모아준 거 고마워서.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건데. 받아. 나한테 따섲게 대해준 게 얼마나 고마웠는데.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 감사합니다. 오후 5시, 편의점. 태민의 후배가 정숙을 보고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태민이는? 형은 회의 중이에요. 정숙은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주던 곳. 할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살게. 정숙은 커피를 사서 밖에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육점 주인이었어요. 맨날 욕하던 그 사람. 할머니, 저 기억하시죠? 누군데요? 정숙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 정육점 하는 이민호요. 할머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네.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정육점 주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돈을 노리는 눈빛이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고기라도. 바빠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말했어요. 제 가게 건물도 할머니 건물이라던데요? 그래요. 혹시 임대료 인상은? 생각해 볼게요. 정숙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정육점 주인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까칠하네. 정수근 씩 웃었습니다. 본색을 보여주는구나.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변했다. 하지만 진짜 변한 건 아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 돈이 그걸 드러냈을 뿐이다. 복순이와 철수 씨는 변하지 않았다.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이 따뜻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눈빛을 보면 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가짜들에게 진짜 교훈을.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잘 보고 계시죠? 이제부터 진짜예요. 복수의 시작. 아니,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태민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탁 트인 전망.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어요. 할머니, 준비 다 됐습니다. 태민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복수 리스트요. 정숙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203호, 쓰레기 투척. 기억나세요, 할머니? 응. 잊을 수가 없지. 정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2년 전 비 오는 날, 제 머리에 계란 던진 거 기억하세요? 태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CCTV 사진이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정숙은 사진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여름,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정숙은 비닐우산을 쓰고 폐지를 주우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지 할멈. 2층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김철수였습니다. 왜 맨날 우리 집 앞에서 쓰레기를 뒤져? 죄송합니다. 그때 뭔가 날아왔어요. 탁! 계란이었습니다. 정숙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어요. 노른자가 비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럽게 보기 싫으니까 꺼져. 정숙은 그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제 되돌려줄 시간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김철수는 치킨집을 운영합니다. 할머니 건물 1층에요. 그래. 임대차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끝나요. 태민이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연장 안 하시죠? 당연하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태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있어? 네. 김철수는 건물주가 바뀐 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임대료 독촉 공문이 발송돼요. 기존 건물주 명의로요. 정숙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김철수는 네. 기존 건물주한테 돈을 낼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할머니께 안 들어오죠. 사기당하는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독촉장은 내일 발송돼요. 태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김철수는 이중으로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나가야 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할머니. 태민이 다시 사진을 보여줬어요. 비 맞으며 계란을 맞은 정숙의 모습. 이것도 심했어요. 정숙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좋아. 진행해. 오후 3시 김철수의 치킨집.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사장님, 주문이요. 네, 곧 나갑니다. 김철수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어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뭐지? 김철수는 기름 묻은 손을 닦고 편지를 열었어요. 임대료 독촉 3일 내 미납시 계약 해지. 뭐야? 임대료 다 냈는데? 당황한 김철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건물주님?
네, 김철수 씨? 제가 이번 달 임대료 다 냈잖아요. 아니요. 안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분명히. 김철수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체 내역 있는데요. 그거 사기예요. 건물주가 바뀌었거든요. 네. 이번 달부터 새 건물주한테 내셔야죠.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제가 낸 돈은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3일 내로 다시 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철수는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다음 날, 김철수는 태민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 새 건물주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태민이 차갑게 물었어요. 임대료 문제 때문에 제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건 김철수 씨 책임 아닌가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변경 시 세입자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요. 태민이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김철수는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정말 적혀 있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3일 내로 임대료를 다시 내시든지 나가시든지 선택하세요. 3일은 너무 짧은데. 계약 조항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김철수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건물주님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건물주님은 만나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요? 김철수 씨, 2년 전에 계란 던진 거 기억하시나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건물주님이 그때 그 할머니세요. 순간 김철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폐지 줍던 그 할머니가... 네, 이정숙 여사님입니다. 김철수는 무릎이 꺾였어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건물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태민이 일어섰습니다. 3일 드릴 테니 생각해 보세요. 김철수는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는 정숙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김철수입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어요. 김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계란을 던지고... 알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김철수 씨... 네, 할머니. 2년 전 그날 저는 3일 동안 머리를 못 감았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계란 냄새가 안 빠져서요. 샴푸를 5번 해도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폐지 줍는 게 죄인가? 가난한 게 죄인가? 죄송합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 저녁 뭐 하셨어요? 김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치킨이랑 맥주 드셨죠? 저는 그 소리 들었어요. 웃으면서 맥주 마시는 소리요.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요? 정숙이 물었어요. 그럼 3일 전에는 왜 안 찾아왔어요? 그게 제가 돈이 있다는 소문 듣고 나서 찾아온 거잖아요. 김철수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진심인가요? 할머니, 하지만 돌아가세요. 3일 내로 나가시면 돼요. 할머니,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김철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창문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대가예요. 3일 후, 김철수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치킨집 문에는 폐업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요? 일단, 이모네 가자. 아들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때 정숙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숙은 그를 지나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김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같은 날 오후, 정숙은 두 번째 리스트를 펼쳤어요. 박영희 아파트 주민 대표, 모욕 및 손술의 파손.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태민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영애 씨 남편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 네. 그런데 그 회사 사옥이 태민이 건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강남 건물입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 회사가 제 건물에? 네.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에 갱신이에요. 재미있네. 정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임대료를 올려. 2배로. 2배요? 응. 그리고 특약 조항 넣어. 건물주한테 사과문 제출하라고.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진데요, 할머니. 일주일 후, 박영희의 남편 회사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부장님, 건물주한테서 왔습니다. 뭐래? 부장이 편지를 열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임대료를 2배로 올린대. 네, 2배요? 그것도 다음 달부터래. 부장은 급히 사장실로 달려갔어요. 사장님, 박영희의 남편 조민호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2배로 올랐습니다. 뭐? 조민호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건물주가 바뀌었나 봅니다. 누구야? 새 건물주가? 이정숙 여사라고. 조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정숙? 아시는 분이세요? 조민호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왜 그래, 당신? 이정숙 여사가 누구야? 전화 너머로 박영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지 줍던 그 할머니. 아니야. 맞아.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회사 건물주가 그 할머니래. 뭐? 임대료 2배로 올린대. 그리고 조민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사과문을 제출하래. 건물주한테. 사과문? 응. 안 그러면 계약 연장 안 해준대. 박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다음 날 박영희는 정숙의 원룸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박영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편지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과문입니다. 박영희는 울고 있었어요. 읽어봐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박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정숙 여사님께, 저는 박영희입니다. 그동안 여사님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사님이 폐지를 주우실 때 저는 무시했습니다. 손수레를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박영희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보기 싫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제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박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 남편 회사가. 박영희 씨. 네, 할머니. 질문 하나 할게요. 네. 3년 전 제가 손수레 끌고 갈 때 박영희 씨는 뭐라고 했죠? 박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지 할멈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손수레를 발로 찼죠. 죄송합니다. 그날 폐지가 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2시간 동안 주운 거였죠.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다시 주워야 했어요. 무릎 꿇고요.
박영희 씨는 그걸 보고 웃었어요. 박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우는 건 후회 때문인가요? 아니면 남편 회사 때문인가요? 박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두 가지 다입니다. 정직하네요.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박영희 씨, 임대료는 올릴 거예요. 할머니. 하지만 계약은 연장해 줄게요. 박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매달 봉사활동 20시간 하세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요. 박영희는 멍하니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하세요. 그 후에 다시 평가할게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박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봉사 시작하세요. 박영희는 일어나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그날 저녁 태민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다음은 누구예요? 정육점 주인. 이민호. 그 사람은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해. 특별하다뇨? 맨날 저한테 욕했거든. 3년 내내요. 정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썩은 고기를 던졌어요. 제 얼굴에요. 태민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런 놈을. 진정해, 태민아. 어떻게 진정해요? 그건 폭행이잖아요. 맞아. 폭행이지. 정숙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특별한 선물을요. 태민은 서류를 받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건, 고소장이야. 할머니, 3년치 폭행 증거를 다 모았어요. CCTV, 증인, 진술서까지요. 정숙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이민호는 감옥에 가야 해요. 일주일 후, 정육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이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 폭행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동행하시죠. 폭행? 제가 언제?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 47건의 폭행 및 모욕행위요. 그게 무슨? 피해자는 이정숙 여사입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폐지 줍던 그 할멈이, 할멈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나요? 경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분이 이 건물 주인이신데요. 이민호는 뒤로 물러났어요. 이건 함정이야. 그 할멈이 날. 지금 모욕죄까지 추가하시려고요? 이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행하시죠. 경찰서. 이민호는 조사를 받았어요. 피해자분 진술에 의하면 47건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장난이었어요. 썩은 고기를 얼굴에 던진 게 장난이었나요? 그때는 제가 CCTV 증거도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 합의할 수 있나요? 피해자분 의사에 달렸죠. 제발 연결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사님, 가해자가 합의를 원합니다. 잠시 후 거절하신답니다. 왜요? 3년 동안 47번 폭행할 때는 합의 생각 안 하셨잖아요. 이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2주 후 법정. 이민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께서는 3년 동안 어떤 고통을 받으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매일 두려웠습니다. 언제 또 쓰레기가 날아올지, 언제 또 욕을 들을지.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번은 썩은 고기를 맞았어요.
얼굴에요. 그날 밤 저는 열이 났습니다.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집에서 혼자. 정숙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폐지 줍는 게 죄인가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이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이민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피해자분,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재판장님, 네, 피해자분.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합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민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이민호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태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좀 무거워. 무겁다고요? 응. 복수는 시원한데 마음은 무거워. 정숙은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잖아. 하지만 할머니한테 한 짓을 알아. 그래서 끝까지 간 거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태민아, 네 할머니, 이제 한 명 남았어. 누구요? 정숙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 내 아들. 태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할머니, 아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줘야 해.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 테니까. 알겠습니다. 태민이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 씨 관련 자료입니다. 정숙은 서류를 펼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민수 씨가 다니는 회사 건물주가 할머니세요. 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당신이 다 계획한 거였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숙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줘야겠어. 태민은 기다렸습니다. 철퇴가 아니라 기회를요. 기회요? 응. 마지막 기회.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 정숙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니까 주는 거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준비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복수의 끝, 그리고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3일 후,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전체 회의 있습니다. 알았어. 뭔데? 건물주가 바뀌었대요. 인사차 오신답니다.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건물주가 누구든 상관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대회의실,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3년 전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정숙입니다. 순간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부장님 어머니세요? 저분이 새 건물주라고요? 정숙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도 슬픈 눈빛이었어요. 박민수 부장님. 네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의 후에 따로 뵙겠습니다. 정숙은 그 말만 남기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오후 1시, 사장실. 민수는 땀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이 앉아 있었어요.
넓은 책상 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민수 부장님. 엄마, 여기서는 건물주라고 불러주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아니 건물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긴요.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정숙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등기부등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건물이 40억? 네. 그리고 저는 14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죠. 민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아니 건물주님이 그런 돈을 믿기지 않죠? 3주 전까지 폐지 줍던 사람이. 정숙의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습니다. 창피하다고 했던 그 엄마가 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엄마, 박민수 부장님. 네. 이 회사 임대차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끝나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재계약 안 할 겁니다. 엄마,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발이요. 회사가 망해요. 직원들이 다 길거리에.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진심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3주 전에는 왜 반성 안 했어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반성한 거잖아요. 그게 진심인가요?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 기억나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요? 너 친구가 왕따 당할 때 말이야. 민수는 기억했습니다. 아, 그때 너는 그 친구를 도와줬어.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해도. 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엄마는 그때 생각했지. 우리 아들 잘 키웠구나. 엄마,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변한 게. 정숙이 돌아섰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인가? 결혼하고 나서인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는 점점 엄마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어. 창피한 존재로.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알아.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것도 알아. 엄마. 하지만 민수야.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있다면. 정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이건 새 임대차 계약서야. 1년치.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럼 조건이 있어. 정숙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요? 봉사활동 계획서야. 봉사활동요?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폐지 줍는 어르신들 도와드려. 민수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직접 손수레 끌고 폐지 주어서 수거소까지 가는 거야. 엄마. 그리고 매달 보고서 제출해. 엄마한테. 정숙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걸 다 하면 계약 연장해 줄게.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하나 더. 네. 내 아내 영미도 같이 해. 민수는 놀랐습니다. 영미도요? 응. 엄마한테 제일 못되게 군 사람이 영미니까.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6개월 후에 다시 평가할게.
그때 진심을 보여줘. 감사합니다, 엄마.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일어나. 그리고 가서 일해. 네, 엄마. 민수가 나가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거죠? 일주일 후, 토요일 새벽 5시, 민수와 영미는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거 해야 돼? 영미가 투덜거렸어요. 해야지.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해. 에휴,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왜 폐지를?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아, 저희는 봉사활동이요. 봉사활동? 기특하네. 복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지? 처음이지? 네. 생각보다 힘드네요.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매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 복순 할머니는 폐지 주우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접어야 부피가 줄어. 그래야 많이 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너희는 누구 도우려고 이러는 거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제 엄마요. 폐지 주우셨거든요. 어머, 누구? 이정숙. 정숙이? 정숙이 아들이야? 복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네. 아세요? 물론이지. 우리 절친이었어. 복순 할머니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래서 순자가 이렇게 시킨 거구나. 할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정숙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복순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한테 창피하다는 말 들었다고 울면서 말하더라.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미안하지? 네. 정말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네, 할머니. 복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거 보니 다행이네. 6개월 열심히 해. 그럼 알게 될 거야. 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민수와 영미는 변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빠짐없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투덜거리던 영미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뭔데? 이 할머니 85세인데 매일 나오신대. 85세? 응.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대. 영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 미안해,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6개월 후, 토요일 아침, 민수와 영미는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정숙은 커피를 내왔어요. 앉아. 민수와 영미가 앉았습니다. 6개월 잘했더라. 네, 엄마. 정숙은 보고서를 펼쳤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네? 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복순이 할머니한테 들었어. 너희 열심히 한다고.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뭘?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무거운 손수레 끌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응,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창피하다고 한 제가. 민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영미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정숙은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며느리. 엄마.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그날 오후 정숙은 태민을 불렀습니다. 태민아,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요? 응. 진짜 부자가 되는 거. 정숙은 서류를 펼쳤어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 거야. 태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이름은 함께 가는 길 재단으로 할 거야. 의미 있는 이름이네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정숙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태민아, 너도 이사로 들어와. 저요? 응. 30년 전 내가 널 도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태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복순이, 철수 씨도 같이 할 거야. 완벽해요, 할머니. 3개월 후, 함께 가는 길 재단 개소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정숙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년 전 저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쓰레기를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했죠.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복순, 철수, 태민을 가리켰어요. 이분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정숙의 눈빛이 빛났어요. 함께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재단은 그런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가난한 학생들, 힘든 이웃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돈은 쓰는 사람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약으로 쓰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으로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년 후, 정숙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번 달 장학생 50명 선발했습니다. 고마워, 태민아.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위한 쉼터도 완성됐어요. 다들 좋아하시더라? 물론이죠. 겨울에 따뜻하게 쉴 수 있어서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민수와 영미가 들어왔어요. 엄마, 왔니? 네, 엄마. 이번 달 봉사보고서 가져왔어요. 민수는 여전히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요. 고생했어. 고생이 아니에요. 보람이죠. 영미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손자 데리고 올게요. 그래, 우리 손자 보고 싶었는데. 같이 봉사활동 하려고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죠. 정숙은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영미야.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안았어요. 여보, 잘 봤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은 140억 잘 쓰고 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도 했고 용서도 했고 이제는 돕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 길을 준비해줘서.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5년 후, 함께 가는 길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고 수백 명의 어르신을 도왔어요. 정숙은 여전히 현장을 다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숙은 폐지 수거 쉼터를 방문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한 젊은이가 인사했습니다. 응, 다들 잘 지내? 네, 할머니 덕분에요.
쉼터 안에는 20명의 어르신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순자야. 복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순아. 두 할머니는 껴안았어요. 순자야, 우리 잘 살고 있네. 그래, 복순아.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어요. 정숙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는 나누는 거구나. 함께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10년 후 82세가 된 정숙은 여전히 활동적이었어요. 재단은 이제 전국 신계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수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고 영미는 봉사팀장이 되었어요. 태미는 부이사장으로 정숙을 보좌했습니다. 철수 씨는 재단 고문으로, 복순 할머니는 명예이사로 활동했어요. 어느 가을날 정숙은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폐지 주우셨어요? 그럼 3년 동안이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요? 진짜를 볼 수 있었어. 진짜 사람,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을. 손자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래요. 어떻게?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정숙은 손자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손자.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여보, 기억하세요? 140억을 남기며 했던 말. 진짜 사람을 구별하라고 하셨죠.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람은 돈이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보, 당신 계획대로 다 했어요. 복수도 했고, 용서도 했고, 나눴어요.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가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잘 보고 계시죠?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 사랑해요, 여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 정숙아.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는 진짜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꼭 소중히 지켜주세요.